모닝 전략 종목 이야기했고요. 시장에 대한 또 조금 더 전략하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섹터가 있는데요. 섹터 분석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또 이란 이스라엘 휴전 합의 소식이 오면서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이 리스크는 일단 딛고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까? 네, 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가 또 사실은 이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지상전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빨리 휴전과 종전 이야기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거의 뭐 시장은 원위치보다 그 위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또 덜 빠지고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슈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은 뭐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도 강한 거고 과거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과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강한 그런 에너지가 이어지고 있어서 적어도 이 흐름은 뭐 유동성이 뭐 특별히 흐름이 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 연준 의원들이 최근에 한 2명이 7월에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하고 친한 사람들 얘기입니까? 지금으로선 9월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금리 또 FOMC 얘기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어제는요. 네, 원래는 지금 많아도 2차례 아니면 1차례도 힘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였고 이번 FOMC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코멘트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웨이트 앤 시였죠.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좀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라는 거였는데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연준 위원들의 2분의 이제 잇따른 발언은 이 7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 올러랑 보우만이랑.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화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물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국엔 에너지 가격인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연준을 압박을 해왔었습니다. 1% 시기라도 크게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이제 압박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물가가 이제 안정화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도 좀 빨리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2분의 그 발언도 7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발언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우호적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를 밀어 올리는데 역할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이 그 여파가 우리나라 오늘 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뜨겁고요. 주목해볼 섹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민재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섹터는 민재기 팀장님을 보여주시면 뒤에 화면에 나옵니다. 잘 안 보이나요? 아까 로봇인데 로봇. 어제 아침에 이제 보이네요. 어제 아침에 저희가 이 코너에서 우리 염정 이사님이 오셔서 로보티즈 얘기했는데 얘기 아침에 할 때는 보합 수준이었어요. 어제 와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좀 잠잠하다가 다시 뜨거워지는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 로봇도 조금 덜 움직였던 이제 섹터로서 순환매 차원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왜 우리 정부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특이한 현상이 어느 기업에 있던 분이 주요 요직에 이제 지명이 되면 입각 모멘텀. 네,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의 과거의 이력과 있었던 몸담았던 관련된 산업이 같이 덩달아서 네이버가 대표적이죠. 네, 네이버가 대표적이죠 최근에. 어제 이제 이 로보티즈의 움직임도 사실은 그러한 반응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조금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3월 중순에 제가 이 로보티즈를 그때 설명을 드릴 때 물적 분할 이슈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때 3월 중순에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작진께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물적 분할 이슈 이후에 급락했을 때 말씀드리기를 3만 원 전후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만 원을 어제 넘어섰는데 사실은 펀더멘탈로 어제 상한가를 갔다기보다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유동성이 너무 이제 요즘 또 강하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이 딱 나오면 거의 뭐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어제 그 부분이 강했죠. LG에서 이 로보티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됐는데 네. 곽희정 통부 장관의 네. LG AI 연구원장이 네. 지명이 됐죠. 네. 네, 지명이 됐는데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조를 돌파했습니다. 네. 근데 3만 원 있을 때랑 어제 시가총액 1조를 돌파했을 때랑 저는 위치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1조 위에서는 급하게 이 로봇 예. 관련주들을 뭐 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막 선반영돼서 기대감을 끌어올렸을 때 네. 따라가기보다는 다시 또 로봇 관련주들은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또 좋은 또 뭐 기회가 가격이나 온다.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대신에 어쨌든 로봇 관련된 섹터에서 분위기는 지금 좀 핫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슈가 지금 계속 미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의 나스닥에 네. 특히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상장시키면 예를 들어서 뭐 밸류에이션 한 20배 받는다면 로봇이니까 미국에 상장시키면 40배, 50배까지도 사실은 예. 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IPO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으로 지금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업 집단 중에 유일하게 아직 순환 출자가 해소되지 않은 쪽이 현대차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의선 회장님이 어쨌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많이 취득하셔가지고 좀 순환 출자를 좀 끊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금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네. 아무래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최근 몇 년 동안 좀 자금이 생길 때마다 계속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좀 많이 투자한 상태에서 상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자금 조달을 좀 해서 일부 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취득해서 이 순환 출자를 좀 해소하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아무래도 지금 성장 모멘텀이 이 자동차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결국에는 뭐 로봇이라면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좀 이와 관련해서 좀 관련된 로봇 관련주를 좀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살 수가 없고 그러면 네. 이제 관련된 기업이 국내에 있나요? 네, 현대차 그룹에서는 지금 앞으로 향후 한 5만 대 정도로 로봇을 생산할 것으로 일단 네.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로봇에는 어쨌든 라이다 센서라는 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를 누가 공급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SOS 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SOS 랩이라는 종목은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때 부각이 되던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사실은 지금은 자율주행 쪽보다는 오히려 라이다가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작년에 49억밖에 안 나왔던 회사가 앞으로 라이다 한 대당 뭐 200만 원 정도 했을 때 로봇을 연간 생산했을 때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그림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좋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좀 관심 있게 공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라이다를 공급하는 데가 SOS랩이군요.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주목받는 기업이죠. 로보티스를 어제 한 6만 원대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비중 확대 의견하고 가격 제한 보았다고 자랑을 좀 했는데 우리 팀장님은 3만 원대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 하셨고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는 오히려 SOS랩을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네. 플러스 또 추가적인 관심주 한 종목씩 알려주시는데 오늘 어디인가요? 네. 지금은 소프트웨어 업종이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뜨겁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한 4, 5년 전에 이런 바람이 한번 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장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 그때 그 섹터 내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제가 한번 주말에 뽑아봤거든요. 2020년도에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 상위 업종을 한번 보시면 이때도 소프트웨어 업종이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2020년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대부분 네. 많이 올랐던 네.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상대적으로 누가 많이 올랐는지를 보면 2차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그러면 누가 많이 올랐는지를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종목이 최근에 핫한 카카오가 그때 150%, 네이버도 거의 60%가 한 해 동안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개별 종목들은 더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죠. 그리고 2021년에도 소프트웨어 업종은 또 계속해서 2년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28%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2021년에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도 카카오는 또다시 이렇게 상승률을 2년 연속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소프트웨어 안에도 게임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2021년에 위메이드 그때 바람 혹시 박사님 기억나시나요? 네. 위믹스라고 해서 맞아요. 네.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뭐 P2E 뭐 이야기 나오면서 위메이드 맥스가 1500% 15배가 올랐었고 위메이드도 엄청 많이 올랐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유만 다를 뿐 지금 또다시 한 4, 5년 만에 새로운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거고 그 중심은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때 당시에는 뭐 NFT, 메타버스, 뭐 PNE 이런 걸로 바람이 불었다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종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좀 다른 섹터, 소외된 섹터들이 오늘처럼 움직이고 소프트웨어가 쉴 때 한번 또 자리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입니까? 관심입니까? 맞습니다. 네, 네이버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요. 일단 예. 뭐 지난주에도 ETF 말씀드렸지만 ETF로 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LG CNS 네이버 쪽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PBR로 네이버를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계속 1배였어요. 네. 근데 1배여서 이제 고개를 막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뭐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관련된 부분들의 산업이 이제 시작이고 그렇다면 네이버의 이제 PBR 1배 중반의 이 숫자는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조정 구간에서는 네이버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28만 6천 원 수준이고요. 목표가는 32만 원으로 네이버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머닝 전략 로봇 이야기를 쭉 했고요. 또 관심주는 네이버 소프트웨어 쪽을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